그 호프 당연하지만 스포가 있어요. 네, 스포를 할 거고요. 근데 스포를 해도 여러분들 보시는데 정말 불편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 영화예요. 일단 나홍진 감독님의 그 필모그래피를 제가 좀 조사를 해야 됐나요? 조사 안 했어요. 나홍진 감독님. 나 씨여서 부러워. 나는 성 씨가 좀 특이한 사람도 좀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김 씨니까. 뭐야? 나홍진 156 알아요? 지금 검색해서 알았는데 나홍진 감독님은 러닝타임을 156 분을 맞춘대요. 왜 그러시는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감독님 이렇게 생긴 거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지나가다가 뵈면은 몰라 뵐 것 같은데? 아 근데 사실 호프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근데 하게 돼. 할 얘기가 없는 영화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군. 어. 이렇게 하겠다고? 알겠어 일단. 이렇게 끝나는 영화인데 끝나고 나서 '어 뭐지? 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영화인 거예요. 심지어 저 지금 영화 보고 난 지 2 시간밖에 안 된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이걸 대리 경험을 하게 해 주는 영화인데 그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누구랑 막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었다? 아 진짜 막 행복하게 100 일도 보내고 200 일도 보내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애인이 내 남자친구가 그냥 갑자기 잠수를 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요. 그냥 인간 심리상 그런 여백이 생기면 상상으로 그 여백을 채우려고 한다? '어 왜 그러지? 왜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여백을 채울 때 그 상상의 첫 번째 단계는 나한테서 원인을 찾아요. 보통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 오빠가 그때 저번에 제육볶음 먹자고 했는데 내가 파스타 먹어서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막 인스타그램 막 찾아봤는데 다 막 비공개로 다 바꿔 놓고 '이 새끼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뭐 100 일을 까먹은 것 때문에.'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게 체크리스트가 있잖아. 내가 잘못한 것들을 막 체크하는데 체크해 봤자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 남자가 왜 그럴까?'를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녀요. "아니 이렇게 잠수를 탄 남자가 있어. 근데 왜 그러는 걸까?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뭐 회피형이니 불안형이니 막 이런 것까지 다 뒤져 간단 말이야. 딱 그 느낌이었어요. 호프를 보고 나올 때 사실 정확히는 중간부터 알았어요. 한 영화 2 시간 정도 러닝 타임인데 156 분? 뭐 그거 맞춘다면서요. 한 1 시간 정도 됐을 때는 너무 재밌었어. 심지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일 또 호프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재밌었어. 그냥 '이 정도의 즐거움 괜찮아. 막 4DX 찾아서 가고 싶어.' 막 이 생각. 근데 그 1 시간 좀 넘어갈 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오픈 마인드가 아닌가? 내가 지금 한국 영화한테 너무 야박한가? 이게 외국 영화라고 하면 내가 좀 관대하게 봤을까? 이게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나를 계속 측정하게 돼 내가. 뭘까, 뭘까?' 하고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쿠키까지 있어요. 쿠키까지 딱 보고 나오는데 1 시간 동안에는 러닝 투어 1 시간 동안에는 사실 후기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때 '썬순이 썬들이들에게 이 얘기 해 줘야지.' 하면서 막 진짜 막 머릿속에 막 그득그득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되고 나오는 길에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156 분이 뭐였지? 나만 진심이었어?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야?' 약간 비가 내렸거든요. 저희 동네는 약간 비가 내렸는데도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진짜 그 남자 친구가 잠수 탄 여자처럼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 호소하고 싶은 내용 호소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킨 건데 일단 호프 굉장히 기대작이었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 알고리즘에 계속 호프 후기 뜨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꼼짝없이 이거 스포 당하겠다. 근데 나온재 감독님이 워낙 그 곡성에서 센세이션을 너무 많이 주셨어 가지고 스포가 있을까 봐 내가 직접 보러 가야겠다 해서 보러 간 거예요. 심지어 제가 요즘 야근 대행진 중인데 오늘 야근을 안 하고 사람들이 "아 오늘 몇 시에 퇴근할 거냐?" 당연히 좀 늦게 퇴근하니까 "몇 시에 퇴근할 거냐?" 하는데 "아니요. 약속 있습니다." 딱 호프 결제. 그래서 보러 갔는데 일단 그 호프는 호포리? 호포리가 맞아요? 호포리? 호포항이라는 항구가 있는 어떤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진짜 옛날 70 년대 80 년대 이때 배경이라서 당연히 이런 핸드폰 없지. 당연히 없어요.
전파 끊기면은 그 통화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시절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첫 장면이 약간 살인의 추억 같아. 아니 뭐 "무슨 일이 났대?" 그 "시골길에 뭐가 있대." 그래 가지고 이제 황정민이 그 동네 순찰 경찰 뭐 약간 좀 파출소 경찰이네 약간 좀 짱 먹는 서장 정도인가? 하여튼 뭐 그런 급인가 봐요. 출동해서 가요. "아 뭔 일인데?" 하고 가는데 막 아니 대로변에 뜬금없이 소가 죽어 있는 거야. 황소 누렁이가 누렁이가 죽어 있는데 뭐 뜯어먹은 흔적은 없고 발톱으로 막 핥혔는데 그 발톱도 너무 커. 진짜 그 공룡으로 긁은 것처럼. 근데 그 마을이 좀 특이한 게 엽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엽총이 우리나라가 원래 총기 허가 국가가 아닌데 그 엽총이 어떤 사냥을 한해서 신고를 하면은 쓸 수 있긴 해요. 근데 그 엽총으로 좀 사냥하는 그 젊은이들이 있어. 근데 젊은이들도 제가 이제 그 배역 나이들은 모르지만 이제 조인성 님이 그 청년 무리의 대장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인성 님이 40이 넘으셨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거기서도 이제 청년회라고 하지만 40 대인 것 같아 다들. 그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많은 마을이고 그 청년들이 이제 발견해 가지고 신고를 한 거죠. 누렁이가 누워 있어. 그래서 황정민이 보는데 '아 이게 뭐야?' 하는데 그 마을에 누구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 해솔인가 해수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기 시베리아 쪽에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호랑이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몇 년에 온대요. 걔가 얘를 이제 공격한 것 같다. 그 청년의 애들은 사냥을 허가받고 싶은 느낌으로 말을 해요. "저희가 그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정민이 '아씨 호랑이라고? 아이 뭐지? 뭐 호랑이라고?' 의심은 하지만 일단은 걔네들 먼저 파견 보내요. "아 그래 너네가 한번 가서 봐." 하고 이제 막 파출소로 가요. "호랑이라고?" 주변한테 막 전화해. 근데 거기가 이제 막 철원 막 약간 그쪽인가 봐. 최북단에 약간 항구 도시에. 호랑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인력 좀 지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다 막 70-80 노인네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라 하는데 다 막 지금 산불에 막 바쁘다 뭐다 하면서 인력이 다 부족해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시내를 딱 들어가는데 시내에 갑자기 어떤 건물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큰 구멍이. 그 정민이 놀라 가지고 '아 뭐야?' 하고 딱 안을 봤는데 뭐 기계에 막 발자국이 있고 막 뭐야. 거기서부터 좀 심상치 않음을 등장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진짜 숨을 못 쉴 정도의 구간이에요. 여기 호프의 가장 재밌는 부분인데 정민햄이 이제 엽총 같은 거 하나 들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보는데 막 사람 막 죽어 있고 막 아니 그리고 막 엄청 난장판으로 막 물건들이 막 쏟아져 있고 뭐 어떻게 했더라? 아저씨 뭐 어떻게 했더라? 아니 근데 이 부분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정신없어 가지고 뭐 그래서 어쩌다가 저쩌다가 하는데 막 호랑이라며. 아니 호랑이가 이렇게 내려와서 몇십 명의 사람을 그냥 발톱으로 막 핥힐 정도의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어? 아니 그 정도야? 아 어쨌든 막 달려갑니다. 막 운전해서 막 가는데 가는 길 곳곳에 시체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시체들도 잔혹하게 죽어 있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뭐지? 그냥 곡성 같은 좀 기괴한 느낌의 좀 공포 느낌이 나는 그런 영화를 상상하면서 온 거예요. 아예 저 예고편도 안 보고 왔어요. 예고편도. 그 외계인 그 우주선 아예 몰랐어. 뭐지? 그래서 이제 땀이 막 나도 흐르기 시작해.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시점이 약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게임 캐릭터 같은 시점으로 영화가 구성이 돼요. 황정민 님이 이렇게 걷고 있으면 그 황정민 님 뒷모습이 이렇게 내가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느낌으로 이제 카메라 연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황정민을 그 조종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영화를.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가는데 옆에 그 사람이 또 죽어 있고 죽어 있고 막 벽에 막 뭐가 뚫려 있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거기 가는 길에 이제 동료를 만납니다. 이제 무슨 게임 구성처럼 활쟁이 동료를 만나요. 근데 활을 안 쏴. 근데 일단 활쟁이야. 활쟁이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 할아버지가 첫 진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괴물이 있어, 괴물이. 이게 이렇게 막 구부정하고 팔이 길어." 그래서 정민 아저씨가 "예? 다리가 긴 게 아니라 팔이 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팔이든 다리든 그 괴물한테는 뭐 둘 다 똑같은 거라면서 뭐 이제 면박을 주는데 약간 좀 그 대사들이 오고 가는 게 좀 진짜 게임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초보 레벨 1일 때 NPC들이 등장해서
"아 이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이런 거니까 저희 마을 좀 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 느낌으로 그 활쟁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황장민도 막 그걸 질문하는 게 좀 게임 대사처럼 질문을 해. 그래서 뭐지? 곡성도 그랬나? 아니 곡성도 대사가 이랬나? 근데 뭐 그래도 좀 엄청 좀 긴장도가 이미 높은 상태여서 그게 좀 거슬리진 않아. 막 그게 막 심장 뛰면서 '아니 뭐야? 웬 괴물이지? 웬 괴물이야 갑자기.' 그리고 막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웬 괴물이냐고. 뉴욕도 아니고. 그래서 그 활쟁이 할아버지랑 황정민이 이제 막 가다가 발자국이 남는데 찹찹찹찹 걷는데 그걸 따라가는데 진짜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지. 그리고 저 멀리서 막 쾅 소리가 나. 아니 나는 그래서 괴물이라고 하는데 좀 얘가 뭔가 기술이 있나? 그러니까 에네르기파 같은 뭔가 얘네가 쓸 수 있는 마법 같은 기술이 있나? 왜냐면은 막 뭐가 터지는 소리 막 연기가 막 불 나고 막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어쨌든 그 황정민을 따라갑니다. 그의 시선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게임처럼 가요. 거기에 진짜 계속 몰입하게 돼. 그냥 '괴물이 뭘까? 괴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긴장되면서 찾아다니는데 어떤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문 뒤에 뭐가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둘이 총질을 엄청 해. 그 문을 향해 총질을 엄청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황정민 친구가 그 뒤에 서 있다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 총알을 맞고 쓰러진 거예요. 여기서 약간 좀 '뭐지? 뭐지?' 했어. 사람을 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괴물을 잡으러 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쏘는 그래서 막 황정민이 엄청 당황해 가지고 막 "괜찮아? 괜찮아?" 막 친구 막 이렇게 "활쟁이 할아버지 너가 죽인 거다." 막 약간 식으로 이 할아버지는 책임 전가를 계속하려고 그래 법적으로. 이 장면이 왜 뜬금없이 나오지? 그 긴장감이 팍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너무 찝찝해지는 느낌이 있죠. 아니 괴물을 죽이면 죽이는 건데 사람을 죽여서 정민 아저씨가 좀 당황하는? 그래서 이제 활쟁이 할아버지한테 "이 친구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그 병원 데리고 가라."고 혼자 이제 총을 들고 가요. 이것도 좀 전 게임 같다고 생각이 든 게 활쟁이 할아버지를 좀 떨궈 놔야 했는데 이 활쟁이 할아버지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 이제 병원 보내려고 이제 보내려는 요소로 약간 이것도 넣은 것 같고 또 좀 이거를 좀 머뭇머뭇하게 하는 요소로 일단 그 문 너머가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총을 쐈으니까 이게 미지의 공포를 쪼끔 더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막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느낌을 하면서 또 이제 황정민을 따라갑니다. 막 진짜 무슨 그 해안가 마을 가면은 골목들이 진짜 좁고 그 바닷바람이 세니까 건물들이 다 1 층이지만 낮단 말이에요. 거기 사이를 막 가는데 진짜 골목길을 막 가는데 막 사람이 막 죽고 "와! 아!" 막 이런 소리 난리가 났어. 그래서 황정민이 막 미친 듯이 그 엽총을 들고 막 뛰어가는데 아니 그 GTA라는 게임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을 사람들 다 총 쓰거든요, 그 게임에서. 근데 이 호포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샥 따발총이라고 하나? 너무 잘 써. 그거 장전도 너무 잘해. 어떤 하얀색 그 화물차가 이렇게 가다가 너 그 경찰 아니야? 그거 걸어가면 못 따라잡는다고. 여기 트럭에 타라고. 그래서 트럭에 태워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좀 게임적 요소라고 느낀 게 트럭에 타니까 할머니 하나랑 할아버지가 총 그 장전하고 있어 탄창에. 이게 정리하고 있어. 무슨 마치 "10년 전부터 이 날을 난 기다려 왔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두 명의 할아버지가 서 가지고 트럭 위에서 막 총 쏘고 있고. 근데 여기까지도 아직도 괴물의 존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황정민이 막 뒤돌고 있을 때 뒤에 막 괴물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황정민 시선으로만 가니까 그 괴물이 자꾸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서도 쪼끔 현실적인 의문이 '그래 그 VFS라고 하나요? 그 3D 효과 넣는 거 힘들지. 그래서 최대한 괴물의 등장을 늦추신 걸까?' 이쯤 되면은 그래도 쪼끔 뭔가 좀 쪼끔 그 뉘앙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계속. 그래서 '아 뭘까?'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 트럭에 타서 막 보는데 할아버지들이 '아 얘 뭐 새나 잡는 엽총 들고 있네. 야 그걸로 뭐 싸워?' 하면서 뭐 M6 뭐 M6 막 M16 막 그런 총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줘요. 그래 가지고 황정민이 그거 부랴부랴 총 받고 총알 그 가방 밟는데 트럭 운전을 너무 과격하게 해서 황정민이 트럭에서 굴러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벤트에서는 총기 업그레이드 이벤트가 일어났다. 그 순간에
이게 황정민이 막 굴러떨어져 가지고 "어 뭐야." 하는데 저 멀리 가죠. 하얀색 트럭이. 그 트럭에 있는 할아버지도 "아유 저 새끼는 안 돼."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저 멀리서 뭐가 날라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깔끔하게 죽어요. 근데 그게 날라오는 어떤 물체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깔끔하게 죽는 것만 보이지 아직도 괴물이 보이지 않고 황정민은 저 골목 안쪽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고 "예? 예?" 하는데 이제 그 파란색 트럭을 탄 이 옆 청소년 또 청년회가 또 2 탄이 있어. 두 번째 무리 애들이 파란 색깔 트럭 운전하고 오다가 "어 총이다, 총이다." 하더니 막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언제서부터 어떻게 갖고 온지 모르는 그 총기들을 막 주워. 그들에게 또 다른 이벤트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게임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너무 재밌었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아 이거 내일도 보고 싶다.' 그 생각을 막 보는데 이제 황정민이 막 정신없는데 저 멀리에서 지금 하얀색 트럭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몰살 그리고 새롭게 지금 엽총으로 이제 사냥하러 다니던 청년들이 그 멀리서 갑자기 걔네들이 황정민을 향해서 총을 막 쏘는 거야. 그래서 황정민이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막 당황해 가지고 막 숨는데 보니까 그 황정민 뒤에 괴물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황정민 구하려고 총을 쏜 거죠. 근데 저희는 또 황정민의 시선으로만 보니까 그 괴물 또 못 봤어.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대.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어떻게 생긴 녀석들일까?' 하고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제 파란색 트럭 친구들이랑 이제 조우를 해 가지고 이제 무기도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막 잡으러 갑니다. 막 그 괴물을 잡으러 가는데 아니 마을이 너무 커. 제가 시골에서 살아 봤잖아요. 보통 그 한 2바퀴? 그러니까 차로 운전 2바퀴 정도 하면은 읍내 끝나거든요. 근데 읍내가 안 끝나. 여기 이 호포리는 운전을 아무리 해도 그 읍내가 끝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시골이 맞나? 이게 그냥 설정이 70 년대인 것뿐이지 이거 시골이 맞아?' 또 계속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그 트럭 운전하는 친구들이랑 좀 몇 명이랑 헤어지면서 이제 셋이서 다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트럭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또. 근데 거기에 자기 동생이 사라졌다. 그래서 갑자기 실성해 가지고 동생을 찾으러 간다면서 막 혼자 막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또 이벤트가 발생했죠. 진짜 너무 게임스러워요. 막 다 정신없어. 막 총기도 어디서 났냐고 하면은 뭐 그런 걸 물어보면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게 너무 게임스럽게 막 가는데 오징어를 널어서 이제 말리는 그런 시장으로 도착했어요. 걔가 분명 동생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어디 갔지? 근데 이 초긴장 상태야. 막 괴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가 들리고 해서 초긴장 상태인데 여기에도 또 시체가 곳곳에 있어. '아 여기에도 왔구나.' 근데 어떤 시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너무 이상하잖아. 데드 사인이 너무 수상해. 그래서 황정민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집에 문도 정갈하게 닫혀 있어. 그리고 투명한 유리창이 좀 있고 가게예요, 가게. 거기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괴물이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한 수준으로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 '뭐지?' 하고 황정민이랑 그 친구가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막 가요. 가는데 그 유리창으로 이렇게 막 보는데 안에 뭔가가 있어. 뭔가 움직여. 근데 이게 황정민은 아까 겪어 봤잖아. 문 뒤에 괴물이 있다 생각해서 총질을 했는데 내 친구였던 사건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게 지금 동생 찾으러 간 실성한 그 녀석인가 아니면 괴물인가. 아리송한 거야. 근데 또 그 중간에 좀 그 점핑 스퀘어라고 하나 그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괴물 손이 뭔가 확 이런 장면도 나오긴 해. 그래서 둘이 이제 일단 총구를 겨누고 그 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한 10초 정도예요. 그 같이 있던 애가 "지금 쏠까요? 쏠까요?" 이러는데 황정민이 엄청 막 고민을 해. 일부러 그래서 그전에 친구한테 총으로 이제 사격했던 그 사건을 넣었던 거지, 이 장면을 위해서. 얘가 고민하는 걸 넣으려고. 근데 고민하려다가 '에이 모르겠다.' 총을 쏘는데 다행히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 너머에는 그 괴물이 있었고 여기서 괴물이 진짜 첫 등장합니다. 한 20분 정도 달려왔어요. 이 모든 게 지금 엄청 스피드전으로 달려가거든요. 둥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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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탕. 거기서 딱 첫 등장하는데 머리카락이 일단 저보다 길어요. 코는 낮고 저는 그 스미골 골룸 느낌이 났어요. 근데 진짜 골룸이랑 좀 비슷해. 골룸보다 눈이 좀 작은?
근데 한 3 미터에서 4 미터 정도 되는 좀 엄청 커. 엄청 길어. 그리고 그 진격의 거인처럼 그 근육들이 좀 잘 보여. 그런 몸매 라인. 군살없고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그 일행 죽었어. 일행들은 빨리빨리 죽어. 그 주인공들은 잘 안 죽거든요. 근데 카메오로 이게 등장한 사람들은 1초 만에 빨리빨리 죽었습니다. 그 아주 호쾌하게. 근데 그 괴물이요, 보통 상식으로는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면 속도가 느리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얘도 비슷해. 진격의 거인 스타일이야. 너무 크고 너무 팔도 너무 길고 아무것도 안 입었어. 근데 스피드가 겁나 빠른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울 정도로 빨라. 막 이런 식으로 달려오는데 황정민이 진짜 막 소스라치게 놀라 가지고 막 도망치는데 그게 또 불리해. 또 정민 아저씨 구두를 신고 다녀. 불리해. 런닝화도 아니고. 그래 총에다가 그 총알 그 가방까지 들고 다닌단 말이야. 막 달그닥달그닥. 그런데 이제 걔네가 너무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정민 아저씨가 이렇게 했을 때 달려가다 이렇게 놓치고, 또 이렇게 아저씨 가면 또 이렇게 놓치고,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좀 극적 긴장감을 주는데, 얘네가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진짜 그때부터 제가 원래 그 영화를 볼 때 좀 깜짝깜짝 자주 놀라는 편인데, 진짜 아예 없었거든요. 극장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옆 의자 붙잡고 막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진짜 너무 무섭게 쫓아와. 막 미친 듯이. 그 정민 아저씨가 진짜 막 교모에게 막 피하고 막 이거를 한 진짜 10 분은 넘게 하는데, 진짜 와, 얘를 잡는 건 고사하고 얘를 죽이는 건 고사하고 이거 어떻게 도망쳐? 어떻게 도망쳐? 심지어 그 어떤 건물 안에 정민 아저씨를 얘가 몰아넣고 갑자기 조용해져. 그 순간에 저도 알았고 정민 아저씨도 알았을 거예요. '이 괴물 지능이 있다.' 이게 먹이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여기다가 넣어 놓고 이 입구로 들어가서 넣어 놔 가지고 정민 아저씨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반대편에서 살금살금 걸어와. 그런데 정민 아저씨 뒤에서 걸어오는 장면이 보여. 그러니까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 또 이제 또 아슬아슬하게 얘가 놓쳐 가지고 또 정민 아저씨 막 도망가고. 와, 이건 안 된다. 얘가 피부도 좀 두껍고 탄창을 쪼끔 이렇게 무시하는지 총을 아무리 쏴도 얘가 안 죽어. 진짜 진격의 거인이 초반 이후에는 거의 막 잡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진짜 '와, 이거 거인 못 이기겠는데? 이거 못 이기겠는데 이거? 조사병단 들어가도 안 되겠는데?' 이런 좀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진짜 그 압도적 좌절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나오는 차들이 다 그 이니셜 D에 나오는 그 두부 배달 차거든요. 스틱으로 운전하는. 탁탁탁 스틱 운전하는 그 경찰차 끌고 와요. 정호연이 딱 등장해서 딱 서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 몸매 자체가 비현실적인 모델이잖아요. 얼굴 진짜 작지? 키 진짜 크지? 목 엄청 길지? 근데 팔다리가 엄청 길지? 거기에 딱 그 경찰복을 딱 셋업을 입고 딱 일어나는데, 진짜 그 사람도 약간 좀 괴물 스타일로 너무 비현실적인데? 정민 아저씨도 그 비율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정호연 등장할 때부터 '이 사람 진짜 모델인데?' 근데 딱 등장해 가지고 총을 쏘는데 총을 진짜 잘 쏴요. 진짜 그 여전사 느낌? 옛날에 그 괴물의 그 봉준호 감독님 괴물에서 막판에 배두나가 그 활 쏠 때 나오는 그 카타르시스 알아요? 그 맨날 그 막판에서 그 활을 못 쏴 가지고 좌절했던 캐릭터잖아 배두나가 거기서. 근데 막판에 이제 호쾌하게 양궁으로 괴물을 딱 공격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정호연은 처음부터 호쾌하게 아주 총질을 잘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발을 자르나 왼발을 자르나, 그러니까 잘리긴 하는 거죠, 얘네가 생명체라서. 그래 가지고 이제 황정민 아저씨랑 정호연이 이렇게 합류를 하는데, 또 정호연 끌고 온 경찰차 뒷좌석에 또 엄청난 무기들이 있는 거야.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총기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총기 중에서도 난사류가 있다면 폭발 화학률이 있는데 그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정민 아저씨가 "너 이거 어디서 왔어?" 하니까 지금 그렇게 중요해요?" 막 이러는데, 여기서부터. 이건 조금 단점인 게 배우들의 대사가 안 들려요. 왜 후시 녹음을 따로 왜 안 했나?
아니면은 '오디오 파일을 잃어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안 들려요. 배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어렴풋이 유추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안 바쁘면 홍진나 감독님 안 바쁘면 그 빠르게 지금 받아쓰기 해 가지고 자막 버전 좀 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500만 넘습니다. 네. 그 자막 파일 빨리 추가해 주세요. 진짜로. 안 들려. 운전하고 있지 막 옆에서 막 그 괴물이 뭐 던져 가지고 깨지는 소리 나고 있지 막 그냥 정신없어요. 그리고 좀 그 정호연이 좀 특이한 게 캐릭터가 괴물을 보고 의아함보다는 분노를 많이 느끼는 스타일. 그러니까 황정민은 계속 막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그가 시골 바닥에 처음에 소 한 마리 죽은 걸로 시작해 가지고 출동해서 갑자기 괴물이 등장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 혼란함과 이제 두려움을 막 계속 보여주는데 정호연은 딱 그때부터 등장할 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그냥 분노만 있어. 이 괴물에 대해서 분노만 있어. 막 당연히 분노가 있지. 근데 공포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지의 생물인데 딱히 그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런 이해는 되거든요. 한국인의 감정 손해는 어쩔 수 없지만 씨발이란 용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계속 근데 그 씨발도 '아 씨발, 씨발.' 이게 아니라 진짜 맛있게 쓰긴 하거든요. '아 씨발.' 막 약간 이런 맛있게 쓰긴 하는데 아니 그 당연히 씨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막막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인다 생각해 봐. 욕밖에 안 나오지만 너무 욕만 해. 근데 약간 좀 어쨌든 거기서부터는 약간의 그 자동차 추격신과 막 그 괴물과 막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는데 어쨌든 저쨌든 그 괴물을 잡습니다. 근데 그 잡기 전에 그 괴물이 이제 한쪽 다리가 잘린 상태로 네 발로 막 미친 듯이 뛰는데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 스틱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같은 선상에서 달릴 정도? 이거 얘는 세 발인데? 세 발 낙지인데? 아니 근데 여기서 황정민 님이 그 하고 있는 캐릭터가 진짜 F 감소 100% 는 게 120%인 것 같아 F가. 그 달리고 있는 괴물과 황정민이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 괴물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진 않은데 슬픔을 느껴. 정민햄이 감정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 마을 사람들의 50% 이상을 죽인 괴물에게 안타까움을 느껴. 난 거기서도 '때가 있지. 지금 막 전투 중이고 이 괴물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미친 듯이 죽어나가고 있고 자기도 막 난리가 났는데 벌써 이 괴물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냥 그 괴물의 표정을 보고. 근데 정민 아저씨가 그 찰나에 딱 눈 마주쳐서 '이게 뭐지? 얘가 왜 슬퍼하지?'라는 그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장면도 납득이 돼. 그 나도 모르게 지금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괴물인데도 '나도 뭔가 사연이 있나?' 어떤 사연이길래 사람을 50 명, 60 명을 죽이는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될지도? 정민 아저씨의 표정 때문에 너무 연기를 잘해서 납득이 될지도? 그래서 뭐 어쨌든 잡았습니다. 잘 잡았고 그때부터는 좀 차분해지면서 에피소드가 좀 끝날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그 드론으로 산의 능선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 이번 챕터 1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 주세요, 인서트 컷을. 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초반에 호랑이 잡으러 갔던 그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얘네들 알고 보니까 그 뭔가 좀 이 숲에 뭔가 있어서 거기서 뭘 하려고 뭘 가져다가 이제 돈 벌려고 그 호랑이 있다고 거짓말 치고 온 거야. 호랑이는 없었어 처음부터. 얘네들도 괴물의 존재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돈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엽 좀 들고 산에 막 들어온 거지. 근데 그 산에 들어가는 길에 막 시체도 발견해요. 막 인간 시체도 발견하고. 근데 소는 다 죽이는데 말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이거에 대해서 영화는 끝까지 설명은 안 해 주는데 왜 말은 살려 놨을까? 소는 다 죽였어요. 소는 다 죽여요, 누렁이들은. 그래서 이 청년들이 5 명, 6 명이 이제 숲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 저는 물론 북유럽을 안 가 봤지만 그렇게 공기 밀도가 높은 데는 나무가 엄청 길게 자라는 거 알죠?
엄청 길게. "그런 숲이야? 그런 숲을 들어가?"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강원도에 저런 곳이 있나?' 아 있을 수는 있지. DMZ 이런 데 가면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저기 민간인이 들어가고 막 여기가 북한이랑 너무 가까운 마을이라서 뭐 지뢰가 있다느니 뭐니 하는데 그 숲엔 진짜 지뢰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막 청년들은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거든요. 조인성을 필두로 막 가는데 아 조인성 진짜 잘생겼어. 진짜 수염도 이렇게 있고 막 꼬질꼬질한 모자에 꼬질꼬질한 막 트럭커 자켓 막 이런 거 입고 있는데 아 진짜 잘생겼어. 그 피지컬 압살이야. 같이 계신 분들도 일행분들도 피지컬이 나쁘지 않은 배우분들인데도 와 피지컬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를 이제 따라서 가요. 그 숲에서 들어가는데 숲에서 그냥 구경하고 밥버거 먹고 아 밥버거 진짜 맛있게 먹어. 그 거의 조인성이 그 나는 전설이다의 그 주인공급이에요, 그 영화에서. 예. 근데 초반에는 좀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조인성 자체가 너무 완성형 캐릭터라서 초반에 이제 황정민 아저씨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는 장면을 보여줘서 그런지 조인성이 활약하진 않고 그냥 숲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야 좀 이상해. 약간 좀 비린내가 나." 막 피가 찐득찐득해.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체들을 계속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밥버거 진짜 맛있게 먹고 총각김치 딱 먹는데 와 그 총각김치가 진짜 맛있게 먹는 거야. 밥버거 먹고 입에 가득히 그 쌀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 총각김치로 입 마무리하고 물로 꾸역꾸역 그 꿀꺽꿀꺽 넘기는 그 느낌이 이게 한국인의 밥상이지. 어? 이거지. 그 한 진짜 잠깐 나오는데 진짜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또박또박 계속 들어갑니다. 조인성은 이렇게 잠깐 나오고 초반에 마을 사람들이 막 다 다쳤으니까 학교에다가 이제 막 응급실 같은 거 해놔 가지고 사람들 막 그 링겔 맞고 있고 막 그래. 거기서 이제 정호연이 너무 이제 손이 부족하니까 뭔가 좀 기본적인 의료 지식이 있나 봐. 막 드레싱도 해 주고 뭐 사람들 링겔 뭐 바꿔 주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해솔인가 해술인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해수리 할아버지는 그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해수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은 다 "그럼 해수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거 맞아. 진짜야." 이렇게 믿을 정도로 공신력이 공신력이 90 년대 KBS급 진짜 KBS에서 무슨 얘기 나온다 그러면 "그게 맞아." 했던 시절 있잖아요. 그 정도 급이야 그 마을에서. 아 이제 막 할아버지도 그 괴물한테 다쳐 가지고 너무 깊숙이 파여 있는 그 종아리가 있는데 그 정호연이 막 이렇게 해 주는데 근데 거기서 좀 신기한 게요. 이건 저도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 해솔이 할아버지가 다 알거든요. 진짜 다 알아요. 근데 정호연이 "너가 누구지?" 막 이렇게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광순이 딸이라고 하니까 "아 광순이 딸." 하는데 "너가 그럼 광순이야?" 하면서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해솔이 할아버지인지 모르고 '왜 근데 갑자기 치매 할아버지가 캐릭터로 나오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해솔이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솔이 할아버지가 왜 정호연을 왜 모르지? 정호연은 그럼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애가 아니라 중간에 뭐 전학을 왔다든가 막 전입한 사람인가?' 근데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막 정호연이 막 이렇게 드레싱 해 주는데 할아버지가 "사실 여기 우리 마을 침입한 괴물 나 사실 봤다. 얼마 전에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냥을 하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탈이 심해 가지고 친구들 먼저 보내고 혼자 산기슭에 딱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확 내려간 거야. 근데 거기서 이 괴물과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3 마리가 있었다. 딱 이렇게 해. 3 마리가 있었다는데 손은 4 개야. 이 공신력이 KBS급인 할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한다? 난 그것도 좀 의아했어. 그러더니 급하게 하나 접어.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쪼끔 미지수라서 '아 할아버지는 사실은 4 명이라 생각하지만 확신이 안 드니까 셋으로 이야기를 했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정호연이 이걸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 우리가 방금 죽인 괴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있다고? 근데 이제 저도 거기서 관객의 입장으로 같이 쪼끔 충격을 받죠. '안 돼. 어떻게 죽였는데 총알을 진짜 2,000개 쓴 것 같아. 그리고 사람도 한 50 명 60명 죽었어.' 근데 그 마을에 진짜 다 죽었거든요. 근데도 그 폐교에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 보면은 그 호포항 그 호포리가 그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거지 인구 밀도가 좀 높은가 봐. 좀 죽을 사람이 더 남았나 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황정민 아저씨가 너무 지치는 거야. 막 너무 지치는데 어디 뭐 구 과학
과학 연구 막 이런 데서 조사하는 아줌마가 한 명 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배우분이 누구신지는 저는 모르는데 제가 원래 배우분을 잘 모르는데 약간 그 기생충의 그 가정부 아주머니 있죠. 약간 좀 체형도 그렇게 좀 비슷하시거든요. 그 기생충의 가정부 아줌마처럼 걸어오셔서 저는 좀 또 뭔가 좀 반전의 빌미를 갖고 있는 여성인가? 그냥 생체 해부를 좋아하는 과학자 뭐 그런 정도셨고 그녀가 이제 그 잡은 괴물 사체를 분해해요. 보건소장이라고요? 그래요? 그러기에는 너무 의학 지식이 너무 뛰어났는데? 와 그럼 호포항 대체 무슨 어떤 동네 호포항이 좀 이상하다. 호포항이 이상해.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 총기를 너무 익숙하게 다루고 갖고 있고 보건소장은 거의 무슨 진짜로 난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온 사람인 줄 알았어. 뭐지? 지금 호파하기 너무 수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보건소장님이 그 사체를 분해하는데 너무 호쾌해요 사람이. 진짜 그 부분이 약간 좀 기생충처럼 좀 찝찝하게 막 하는데 자꾸 그 뷰를 계속 그 CCTV 뷰처럼 해서 저희가 그 사체를 그 확인하는 인간들을 제3자의 눈을 자꾸 보게끔 연출하거든요. 그래서 더 기괴해. 몰래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처음에는 톱질을 하는데 그 톱질이 잘 안 되니까 그 사체를 자르려고 톱질이 안 되니까 쪼끔 더 큰 톱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더니 윙 하더니 전기톱을 들고 와. 그래서 나는 아 이 물론 죽었지. 상관없지만 뭔가 좀 진짜 기괴하다. 뭔가 너무 테토녀야. 뭔가 그래서 여기를 다 뜯어 가지고 보니까 위장이나 뭐 심장이나 뭐 이런 내장 기관들이 인간과 유사한 게 거의 없음. 그냥 눈이 쪼끔 유사하고 코가 쪼끔 납작하고 치아 배열은 인간과 비슷. 손가락 5개도 비슷. 근데 발은 발가락 4개. 그리고 관절이 쪼끔 많아 발에. 이 생명체는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좀 "이상한 생명체입니다."가 결말이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황정민 님이 또 F 감성 120%를 발휘해요. "눈동자도 인간과 비슷한 안구다."라고 하니까 좀 슬퍼 보였대. 아까는 정민 아저씨가 연기력으로 괴물의 그 슬픔을 공감하는 걸 절 납득시켰지만 지금 마을 사람들 다 죽어 가지고 괴물 시체가 분해하는 이 상황에서 또 괴물의 눈동자를 보고 슬펐다는 느낌을 또 굳이 표현하는 글을 보면서도 '뭐지 이 사람 뭐지? 어디까지 공감해 주는 거야 진짜 어디까지? 어? 야 그런 식으로 공감하면 교도소에 사람 없지. 어?' 어쨌든 그래서 좀 왜 정민 아저씨는 뭔가 쪼끔 이 생명체들 뭔가 좀 짠함을 느껴요. 마을 사람들 50명 죽었는데 나랑 같이 함께 지냈고 아침마다 인사했던 사람들 50 명이 죽었는데도 50 명은 추정이에요. 추정 인구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정민 아저씨는 여기서도 우리랑 다른 존재인데 뭔가 쪼끔 그런데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좀 받고 너무 고단하고 지친 상태로 이제 딱 경찰서에 들어왔는데 면장 아들이라서 그냥 쉽게 여기 들어 가지고 경찰 노릇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낙하산으로 들어온 녀석이 어떤 마을 주민이랑 떠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도 지금 마을 사람들 다 죽어 가지고 정호연은 임시로 차려진 응급실에서 막 사람들 치료하고 난리가 났는데 얘는 이 캐릭터는 또 뭐지? 그 어쨌든 좀 특이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 캐릭터는 잠깐 등장했는데 갑자기 좀 사라지고 바로 사라졌어요. 그냥 황정민이 "너 이 새끼 너 나가. 너 나가." 뭐 막 옆에서 쫓아내고 황정민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있던 마을 남자애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을 남자분이 이 사람은 좀 낚시를 겁나 많이 할 것처럼 생겼어. 뭔가 좀 치아 배열도 뭔가 좀 낀 것 같아. 그 낚시꾼 같은 스타일의 마을 청년이 자기가 그 괴물을 이미 한 번 봤었고 심지어 죽였고 심지어 자기 집에 냉동 창고에 넣어 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고 하니까 관자놀이로 한 방에 쐈더니 죽었대. 그래서 황정민이 이상하다 했고 여기서 잠깐 다시 등장합니다. 그 영화 초반에 괴물을 처음 진술했던 활쟁이 아저씨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보건소에다가 입원시켜 놓고 그 경찰서 안에서 너무 속상해서 멸치에 깡소주를 마시고 계셨어요. 아니 그니까 사람이 좀 속상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루가 안 지난 상황인데 어떻게 또 거기서 소주를 마시고 있냐고 얘가. 너무 마을 사람들이 극단적이야. 감정선들이 너무 극단적이야. 그래서 그 활쟁이 할아버지랑 황정민이 그 마을 청년 집에 가요. 근데 마을 청년 집이 진짜 좀 이상해. 얘가 좀 이상한 패티시가 있어. 막 동물들 사체 막 걸어 놓고 창고에 마당에다가 여자 마네킹으로 막 꾸며 놨어. 행위 예술 같이 그런 예술 작품들이 남양주나 저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식 미술관은 아닌데 카페 같은 어떤 이제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자신의 그 감성, 철학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을 사 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세요. 그 느낌으로 설치해 놨어 마당에. 왜 이렇게 막 그 마네킹들 사이로 막 들어가면서 황정민도 그렇고 활쟁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야 이 새끼.' 하면서 냉동 창고에 들어갔는데 진짜 짜증나. 뭐 막 비닐에 싸 놨어, 고기 사체처럼. 여기서 갑자기 장면 전환이 되면서 조인성 쪽으로 카메라가 옮겨가요. 이제 그 숲속으로 막 들어갔는데 사체를 발견하고, 발견하고, 발견하고 해서 들어간 곳에 왜 엄청 큰 갑자기 둥근 구체가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우주인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예고편이나 뭐 스포 없이 갔으니까 '뭐야 이거 우주인 얘기야? 뭐지? 이거 좀 무리수 아닌가?' 하는데 그 괴물이 나올 정도면 우주인이 나오긴 해야 돼. 그래서 막 그 청년들이 그 우주선을 겁도 없이 들어가. 안에 있으면 어떡하려고. 들어가는데 막 우주선을 조종하는 계기판도 있고 조종석들도 있고 의자도 다 엄청 커. 그래서 "와 크다. 와 씨." 막 한 명이 막 그런 대사를 쳐. "야 씨 나 비행기도 안 타 봤는데 우주선은 먼저 타 보네." 막 이 제 친구가 호프 아예 모르고 가서 1 시간 남았는데 그냥 안 보고 나왔대요. 희망찬 얘기인 줄 알았다고. 호프가 희망의 호프요? 난 지금 알았네. 어디가 희망이지? 어디가 희망이지? 다 모두가 희망이 없는데. 어쩐지 익숙하더라 영어 스펠링이. 우주선에 들어가. 근데 우주선에 들어가는데 꼭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만지는 녀석이 있어. 근데 만져 줘야죠. 그래야 영화가 진행이 되지. 그래서 어떤 녀석이 뭐 계기판 막 눌렀어. 그랬더니 바닥이 열리면서 그 안에 약간 좀 객실? 객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엄청 어두컴컴하고 지하고 뭔가 좀 습한 느낌이고 엄청 깊고. 근데 그 느낌이 약간 저는요. 이 괴물들이 아까 황정민을 빈집에 몰아 넣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 정도의 지능이면 사실은 고지능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두리로 해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거 진짜 고지능인데, 그리고 우주선도 있고 계기판도 있고 의자도 있어. 엄청 고지능인데 왜 사람을 죽일 때는 진격의 거인 스타일로 죽이지? 전 여기서 그 우주선을 보고 좀 의아했거든요. 쪼끔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방법은 없었던 거야? 뭐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화면이 전환되면서 냉동 창고에 있는 그 괴물을 꺼내는데, 우리가 죽였던 괴물은 2-3 미터인데 얘가 죽였다고 하는 괴물은 1 미터도 안 돼. 애기야. 약간 좀 말랑말랑한 느낌. 원래 막 진격의 거인처럼 근육이 막 이렇게 근섬유질이 막 보여야 되는 피부인데 너무 말캉말캉한 재질. 피부 표현. 얼굴도 뭔가 진짜 애기가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 눈, 코, 입도 다 있고. 근데 누가 봐도 외계인인 거야. 황정민이 그거 보고 "아니 아기잖아. 아니 어린이잖아." 이랬나? 또 정민 아저씨가 또 거기서 또 뭔가 마음 아파해. 난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정민 아저씨가 뭔가 좀 유기견 보호소도 뭔가 봉사하러 다닐 것 같고 뭔가 캐릭터가 그래. 그래서 아기를 죽였는데 이제 갑자기 정민 아저씨가 거기서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그 괴물 내가 죽이기 직전에 슬픈 눈동자 아이를 찾으러 이 마을까지 내려왔던 거야. 근데 그 아이를 왜 찾으러 왔냐? 낚시꾼처럼 생긴 이 미친놈이 이 아이를 사격을 해서 죽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실종이 돼서 이 괴물이 그 아이를 찾으려고 마을까지 내려왔던 거에 퍼즐을 따다다닥 맞춰요. 좀 시원하죠. 그 정도의 머리를 써 주는 주인공 감사하죠. 갑자기 정민 아저씨가 그 미친놈 막 멱살을 잡으면서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된 거잖아. 막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적혀 있고 총으로 쏘는 것까지는 쪼끔 너무 극단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사람이 원인 제공자는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원인은
외계인들이 호포리에 도착한 거부터가 원인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인 건. 아이가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괴물들은 그 호포리로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화낼 때가 필요하셨나? 아침부터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가? 근데 좀 그 인간이 좀 기괴하긴 했어요. 그 직업이 목수인데 자꾸 막 "에헤 내 소중한 보물 너네들한테 내가 소개해 줄게." 이런 느낌으로 그 외계인 시체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도들이 쪼끔 나도 한 대 치고 싶긴 했어. 지금 사람 지금 몇십 명이 죽었고 지금 원인 분석하느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히히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한 마리 죽였는데 엄청 싱싱한 녀석이라고." 이런 느낌으로 막 하니까 좀 한 대 치고 싶긴 했지. 이게 진짜 이상한 영화거든?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 다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납득을 해. 얘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니까 너무 변태 같고 막 여자 마네킹에 옷 입혀 놓고 막 이런 애니까 얘가 딱히 막 맞을 일 아닐 것 같은데 맞아도 돼. 그래서 또 막 그 보건소장님 불러 가지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있고 막 정리하는데 이제 정호연이 해솔 할아버지한테서 이 괴물이 3 마리 더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해 가지고 딱 이제 박정민한테 그러니까 박정민이래. 황정민한테 옵니다. 와 가지고 "아 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아 우리도 다 알았어. 이제 뭐 그 이때부터 좀 그 숲에 가자고 하나?" 뭐 그래 가지고 뭐 출발해요. 그 숲에 이름이 성기야 근데 조인성 그 캐릭터 이름이 성기예요. "성기 녀석이" 꼭 이렇게 불러요. "성기 녀석이 지금 숲에 갔으니까 가자." 총기를 챙겨서 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성 입장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몰입도가 쪼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몰입도가 떨어졌다는 그 증거 중 하나가 제가 영화를 볼 때 원래 그 영화 네모난 스크린에 그 네모 테두리를 잘 못 보거든요. 진짜 영화만 보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영화 테두리를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조명이 몇 개가 있는지를. 그 순간부터 갑자기 팽팽하게 액션 스릴러 이 괴물이 뭔지 막 진짜 호흡을 막 미친 듯이 쪼이다가 팍 나 버리니까 근데 엄청 이제 흥미롭지도 않아. 괴물들이 막 흥미롭지가 않아. 그리고 그냥 이 마을이 더 이상해. 그래서 '뭐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화면이 또 전환이 돼서 조인성 이제 시점으로 가요. 그 지하가 열리면서 바닥이 열리면서 객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또 그 아기 같은 외계인이 이렇게 쑥 숨어 있어요. 겁나 귀여워. 말랑말랑해. 애기가 "까." 소리가 질러 당연하지. 우리 집에 낯선 무언가가 지금 왔잖아. 그래서 "뺑." 하니까 그 숲에 갑자기 다른 어른의 고함 소리가 들려. 그니까 이제 어른 괴물들이 근처에 있었겠지. 애기를 혼자 두진 않았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 청년들이 '아 뭐 됐다.' 해 가지고 막 우주선 밖으로 나와.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 괴물들이요. 머리카락이 있고 해안가 마을을 공격했던 그 형태의 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나무 정령처럼 생긴 애가 있고 약간 좀 물 정령처럼 생긴 애가 있고 또 어떤 돌의 정령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좀 정령스러워요. 그 괴물들의 특징. 초반에 나왔던 괴물은 진짜로 골룸 스타일이야. 근데 이때부터 나오는 괴물들은요. 골격 라인이 예쁘게 빠졌고요. 그리고 얼굴은 아바타 느낌이 나는데 아바타보다 코가 쪼끔 더 납작해. 근데 걔네들이 이름이 있어. 제가 이름은 다 몰라요. 조르밖에 몰라요. 이름도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슬금슬금 등장해요. 그러니까 총 3 마리긴 하더라. 애기들까지 포함하면 5 마리인데 미친 듯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이 괴물들이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치타 수준이거든요.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인간이 가다가 멈추면 얘네들이 이렇게 따라가다 휘잉 가버릴 정도의 스피드 있죠. 내가 절제가 제동력이 안 돼 가지고 그 정도의 스피드인데 그리고 제구력도 좋아. 저 멀리서 창을 던지면은 한 나뭇가지에 한 사람을 죽여요. 포창 던지기? 약간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쪼끔 전 이 부분 좀 짜쳤는데 외계어를 해요. 마르사리스브르헤아드르사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지들끼리 대화해. 청년들 엽총 들고 온 청년들이 소외감 느껴. '뭐야 얘네들 무슨 대화하는데.' 이렇게 소외감 느낄 정도로 바사스보자그르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대화를 막 서로 해.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좀 '뭐야? 얘네 뭐야?' 지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언어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내가 든 이 언어가 인간 발상적 언어 있죠. 컨택트에 나오는 외계의 생명체, 우주 생명체는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기호 이런 걸로 대화하잖아요. 난 진짜 그 천재라고 생각했거든. '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근데 여기 우리 호프에 도착한 외계인들은요. 이제 언어 성대를 이용해서 언어를 이제 구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빠른 녀석이 있어요. 그 몸을 치타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좀 변신술 같은 걸 쓸 수 있는 괴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친구들을 다 이제 쫓아다니는데 그 나머지 조인성 빼고 4-5 명은 바로 죽고요. 바로 그 순간에 다 죽고 1-2 초밖에 안 걸렸어. 조인성 막 미친 듯이 막 달려가요. 근데 여기서 조인성이 진짜로 안 죽어. 아 그니까 안 죽어. 엄청난 초고속으로 외계인들이 달려오는데도 안 죽어. 총도 너무 잘 쏴. 뭐지? 그러니까 이제는 괴물보다 조인성이 이상해. 아니 저 성기 저 녀석 뭔데? 야 그 정도 능력이면은 올림픽을 나가. 막 그 도망치는데 이제 그 청년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온 60대 이제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팀들도 그 엽총 들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2 명은 흰 말 검은 말을 타고 나머지들은 이제 또 그 총기를 갖고 와서 좀 팀이 한 팀이 더 있었어. 근데 나는 걔네가 우리 팀인 줄 몰랐어. 난 뭐 하는 애들인데 왜 쟤네들이 왜 등장하지 했는데 그 치타 같은 녀석한테 막 이제 당하고 있는데 그 조인성이 막 이제 막 죽을 듯 말 듯 죽을 듯 말 듯 하고 있었어. 근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조인성은 안 죽어. 이제는 그 괴물의 존재가 공포라기보다는 '아 쪼끔 성가시다. 거슬리다.' 이게 1 시간 러닝 타임 황정민을 쫓아오는 괴물은 진짜 그 CG가 이상해도 용납이 돼요. 약간 좀 너무 도드라지고 너무 2000 년대 초반에 내가 했던 3D 게임에서 나올 법한 약간 좀 캐릭터들이네? 약간 좀 판타지 캐릭터 같다. 하지만 괜찮아. 황정민 아저씨의 연기력과 그 숨가쁜 그 액션들 와당탕탕 와당탕 '아 괜찮아.' 근데 여기 이제 우주선 이후에 나오는 괴물들은 너무 이질적으로 너무 3D 게임이고요. 너무 게임이고 근데 뭐 CG 기술에 뭐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 근데 거기서부터 난 계속 그 생각하는 거지. '내가 너무 한국 영화에 야박한 걸까?' 저 사실 그 단종 호랑이 너무 좀 실망이었거든요. 엄청난 그 라이프 오브 파이에 나오는 호랑이급을 바란 건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저 3D입니다잉 하는 느낌은 약간 없어도 되잖아. 거기에 쪼끔만 신경 써 줘도 되잖아. 단종 호랑이한테 제가 진짜 야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선에서 나온 그 외계인들한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아 나 그냥 좀 내가 넘겨야 되나 이 부분은?' 하면서 보는데도 그냥 진짜 이제는 용납이 안 돼. 그 CG가 너무 도드라지고 그 흙을 애들이 다다다다 하면서 뛸 거 아니에요 숲을. 근데 그 흙을 튀는 그런 것들도 너무 어색하고 바람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혼자 속도감만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이질적이야. 근데 걔가 공격력이 엄청나긴 해. 아무리 총을 쏴도 죽지 않고 막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고 막 조인성을 거의 사지로 몰아갔어.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야. 조인성은 안 죽거든요. 그런데 그 조인성을 사지로 몰아갔다? 그러면 그 외계인이 대단한 거야. 그 외계인 칭찬할 만하다. "너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아." 왜냐면 조인성을 막 미친 듯이 던지고 하는데도 조인성이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근데 진짜 위기가 한 번 있었죠. 그 괴물은 치타 형태가 있고 인간 형태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자유자재로 몸 변신을 하는데 치타 형태일 때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시각이랑 후각이 없는 것 같아.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 괴물인 거지. 그래서 치타 형태일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소리에 의존하니까 정확도가 떨어져 공격을 할 때. 그래서 조인성이 '난 진짜 죽었다.'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근방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기만 해 치타 형태로. 근데 걔가 처음에 치타 형태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걔가 치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인간이 없는 줄 알았어. 또 그 와중에 조인성 진짜로 진짜 특이해. 죽어가고 있잖아.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가만히 짜져 있다가 괴물이 어디론가 가면은 기어 나오면 되잖아.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총질 한번 하겠다고 엽총을 다글닥다글닥 만져.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치타가 휙 돌아보고 '어 저기 있다.' 해서 갑자기 득득득득 하더니 어
인간 형태로 바꿔. 그러니까 인간 형태로 하잖아요. 그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 형태로 찾으면 되잖아. 굳이 치타 형태로 찾으러 다녔던 건 뭐야 또. 내가 또 너무 야박한가? 내가 지금 야박한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그니까 조인성을 이렇게까지 만든 이 녀석, 이 괴물 칭찬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인간 형태를 뚜뚜뚜 바꾸더니 인간에게 툭툭툭 걸어오는데 조인성한테 근데 표정이 진짜 오묘해요. 일단 대체적으로 우주선 등장 이후에 나오는 애들은 그 서양 미인 형태에서 코만 납작하게 만든 얼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요즘 그냥 챗지피티한테 만들어 줘 해도 이런 느낌이 더 창의적으로 나왔을 텐데 뭔가 얼굴은 서양인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서양인 느낌의 그 미남형에다가 코만 납작하게 하고 좀 기괴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아니 뭐지?' 근데 걔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진짜 뭔가 조인성을 빤히 쳐다봐. 빤히 쳐다보면서 와. 그래서 나는 황정민 아저씨가 그 괴물 죽이기 전에 쳐다보면서 좀 갸륵함을 느낀 느낌으로 이번에는 괴물이 조인성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본다 생각을 했어. 갸륵, 갸륵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 반지의 제왕 3 탄인가요? 그 대전투를 하는데 솔직히 그 반지의 제왕에서 인간들이 굉장히 열세한 상황이에요. 성 하나를 두고 진짜 그 천만대군의 오크들과 이제 싸우고 있어서 진짜 아르곤인가? '진짜 끝났다. 진짜 끝났어.' 그 동틀 때까지인가 그 버티면 되는데 '못 버틴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휘잉 하면서 화살이 날라오거든요. 그때 백마탄 레골라스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때 오는 카타르시스. '아르곤 더 힘내.' 약간 그 느낌으로 그 말 타고 올라오던 아저씨들 있죠. 60대 할아버지들 중에 백마탄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그렇게 등장해 레골라스처럼. 휘 하면서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약간 좀 갑자기 좀 흥미가 좀 생기긴 했어요. 그 우주선 등장하고 '아 좀 지루하다.' 할 쯤에 갑자기 왜 한국판 레골라스 등장? 근데 또 멋있게 고귀하게 싸워. 근데 진짜 지금 조인성 죽어가고 있는데 고귀하게 총 쏘고 막 말로 막 유인하고 여유롭게. 그 검은 말 타고 있는 이제 아저씨도 막 총을 진짜 잘 쏴. 저 멀리서 저격수를 탕 쏘면은 애들이 백발백중으로 막 쓰러지고. 뭐지 이 60대 할아버지도 그니까 호포리가 진짜 이상한 거야. 말하면 말할수록 진짜 이상하다 이 마을. 왜 다들 이렇게 사격에 특화되어 있지? 이 마을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돼 국가가. 외계인이 괜히 거기에 불시착한 게 아니야. 불시착이 아니었을 것 같아.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을 텐데 좌표를 찍었겠지. 사격 훈련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막 이런 고도의 전투 능력들이 있는 어떤 마을이 어딨냐 했을 때 디디디디디디 띠딕하고 나왔던 게 호폴이었던 것 같아. 구출하다시피 했는데 쪼끔 제대로 구출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위력을 보여줬죠. 진짜로 반지의 제왕 3의 레골라스 등장급입니다. 뭐 간다프급은 아닌데 레골라스급으로 진짜 뭔가 희망이 생기는? 근데 괴물이 진짜 안 죽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조인성도 안 죽는데 괴물도 안 죽어. 그래서 우당탕탕 우당탕탕 해 가지고요. 또 놀랍게도 60대 할아버지도 다 죽어요. 사연이 다 있는데 생략할게요. 그 할아버지 빠르게 죽고 또 조인성만 살아남아서 그 검은 말을 타고 조인성이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근데 그 승마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허벅지 힘이 진짜 그 말을 딱 잡고 허리 바운스를 미친 듯이 해 주면서 그 달려야 한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달리는데 조인성이 그걸 진짜 잘하는 거야. 70년대에 사람들은 '말 타는 게 기본이었나?' 나 이 생각할 정도였어. '왜 이렇게 말을 잘 타?' 그래서 막 그 말을 타고 막 미친 듯이 가. 그러니까 이제 그 60대 할아버지들의 등장은 조인성에게 말을 주기 위한 이벤트였다. 계속 게임적으로 보여 가지고 그래서 조인성이 막 말 타고 나가는데 다행히 그때 마침 경찰팀 황정민, 정호연 그리고 그 외계인 시체 "히히 내가 숨겼지." 했던 그 목수 그리고 활쟁이 할아버지 끝까지 쫓아와. 이 4 명 크루가 엄청난 총기들을 들고 산에 올라왔어요. 성기 녀석 살려 주려고. 근데 진짜로 그 화학류 총을 3 번인가 4 번을 격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물이 안 죽는 거야. 진짜 안 죽어 걔는. 걔는 안 죽어. 근데 조인성도 지금 계속 안 죽고 있어.
왜 그냥 난리가 났지. 둘 다 유병장수. 누가 더 장수할 것인가 대결이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 안 죽어? 그럼 나도 안 죽어." 지네들이 진짜 목숨줄 대결. 어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싸우다가 경찰팀은 경찰차를 타고 목수 아저씨가 그 이상한 변태 아저씨가 운전하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차에 타 가지고 성기 녀석 살려야 된다고 말 타고 지금 뛰고 있는데 쟤 살려야 된다고 경찰차에 태워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경찰팀은 말 타고 있는 조인성을 경찰차에 태우는 게 목표. 근데 거기서부터 고속도로 씬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 고속도로가요 대단한 게 한 20,000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어. 뭐 근방에 산불이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차가 하나도 없어. 정말 거기야말로 이니셜 D의 장소. 이니셜 D가 여기서 열렸어야 했다. 이니셜 D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만화가 있는데 걔네 그 차 없는 데서 경기하려고 산속에 막 새벽 1 시에 막 모여 가지고 자동차 경주한단 말이에요. 코포리를 갔어야지. 멍청한 놈들. 그 20,000 킬로 되는 그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질주를 해요. 근데 조인성이 모는 차가 조인성이 모는 말이 적토마 수준으로 경찰차랑 호각을 달려. 호각을. 저 말 뭐지? 저 명마를 왜 호포리가 데리고 있지? 난 백마가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흑마가 그리고 저 경찰차랑 속도가 비슷해. 진짜 호폴이 대단한 마을이네 지금 이야기하면 할수록. 근데 거기에 그 치타 형태로 바꾼 괴물이 미친 듯이 달려와요. 근데 걔가 진짜 속도가 너무 빨라.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이게 이제 정호연이 경찰차에 몸 밖으로 내놓고 그 코어 근육 아주 대단해야 되죠. 그 코어 근육으로 버티면서 이게 총을 쏘거든요. 근데 거의 백발백중이야. 걔가 진짜 레골라스야. 그 치타가 다가올 쯤에 총을 쏴서 치타 괴물 좀 멀리 보내고 조인성이 "여기로 경찰차로 타. 경찰차로 타." 근데 조인성이 "나 지금 말 타고 달리고 있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타?" 이래. 내가 생각한 말을 조인성이 해 줘. 나도 '아니 달리고 있는 차에 달리고 있는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건너가.' 이 생각을 하는데 조인성이 그 대사를 그대로 내뱉어. 또 그때 또 치타가 막 달려오면은 그 정호연이 또 총 꺼내 가지고 나와서 탕탕 쏘고 또 차 안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20번 반복합니다. 이미 우주선 등장할 때부터 스릴러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 스릴러를 이제 그 카레이싱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스릴러가 이젠 없어요. 정민 아저씨가 혼자 미친 듯이 마을 달렸을 때 그 쾌감 없어. 이게 왜 이 지금 구조에 왜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막 우여곡절이 있는데 겨우겨우 이제 조인성이 경찰차에 발 정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차가 있으면 이렇게 발만 꽂은 상태로 그 과정도 굉장히 쪼끔 고루했습니다. 지루하고 고루했어요. 엄청 막 치타 괴물이 쫓아오고 있는 숨가쁜 상황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넘어갔을 때 경찰차로 넘어갔을 때 '아 넘어갔어? 아이 잘했어, 잘했어.' 이 느낌으로 보게 돼요. 치타 괴물이 쫓아와서 조인성이 '안 되겠다.' 정호연이 쓰고 있던 그 무기 중에 그 화학류 있거든요. 바주카포 같은 거? 그거를 받아 가지고 쏘는데 조준을 겁나 잘해. 그러니까 조준할 힘이 있다? 유탄이에요? 그래서 치타한테 3 번인가 4 번을 공격을 해요. 심지어 입 안에 쏴요. 근데 막 그것도 조마조마하지 않았어. 뭔가 조마조마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쨌든 치타 괴물에게 엄청난 치명상을 입히고 이제 경찰차에 있는 인원들이 와 환호하고 있고 조인성은 경찰차에서 이렇게 다리만 꽂은 상태로 몸은 아직 그 바깥에 있고 그 상태에서 '와 이제 한시름 났다.' 할 쯤에 그 운전수가 운전을 약간 핸들 꺾어 가지고 조인성이 어디에 걸려 가지고 몸이 팅 하고 날아가 버려요. 코미디 영화 중에 B급 영화가 그런 연출이 많거든요. 막 "야 신났어. 막 해냈어. 우리는 다 했어." 했는데 갑자기 띵 하고 크루 한 명을 죽이는 그런 좀 B급 고어 막 B급 영화 공포 영화 거기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인성이 딱 죽습니다. 근데 또 살아요.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주인공인데 또 살아요? 이게 진짜 약간 좀 그 B급 감성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차 안에서 이제 그 치타 괴물 죽였다고 막 정호연이 "오빠 사랑해." 막 이러고 있다가
팅 하고 시체 이렇게 날아가. 몸이 날아가. 황정민이 마음이 엄청 찹찹한 거야. 왜냐면 육촌이거든. 자기 그 고모 아들이 걔거든. 조인성이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차가 사고가 났나 봐. 그래서 무기를 들고 이제 막 뛰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진짜 뭐야? 제가 이 장면 때문에 사실 이 호프 후기를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치타 괴물이 또 멀쩡해져 가지고 인간 형태로 바꿨어. 근데 아까 그 숲속에서 초록 형태랑 파랑 형태 있다고 했잖아. 파랑 형태가 걸어와. 근데 걔가 진짜 고고하게 생겼고 얼굴도 예쁘고 메이크업도 했어. 근데 그 치타 괴물이 그 파랑색 괴물한테 말을 해.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외계어로 말했던 게 자막이 뜨는 거야. 그 여자 이름이 조르야. 근데 발음도 조르인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실망. 조르가 조르라니. 외계어를 갑자기 해석해 주기 시작해요. 그전에 안 해 줬거든요. 갑자기 하더니 그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갑자기 이게 지금 영화가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는 느낌이야. 마치 인간들 때문에 얘네가 마치 뭔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화를 해. 조르가 약간 여왕인가 봐. 퀸인가 봐. 걔한테 그 "당신의 자녀분은 꼭 어떻게든 구해 보겠다." 그녀가 너무 막 상심해. 막 상심하니까 리더는 울지 않는다며 옆에서 막 조언도 해. 아까 그 치타 형태로 달리던 그 괴물이. 거기서부터 뭐지? 이게 뭐지 갑자기? 그리고 너무 얘네들이 인간처럼 생겼는데 너무 인간의 대화와 인간의 감정선으로 이야기를 해. 막 자식이 죽었다고 하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너무 인간스러워. 뭐지? 이게 뭐야? 뭔 일이지? 마치 호풀이가 악당인 것처럼 '이게 뭐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큰 우주선이 불에 타면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지? 그거 보고 여왕이 좀 슬펐나? 이 대화 유추상 얘네가 무슨 일을 당했어. 자기네들 행성에서 무슨 일을 당해 가지고 도망치다가 쿠어링 같은 어떤 쿠모시기가 구해 주러 오려고 했나? 근데 걔네 함선이 뭐 망했나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대화가 그래.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뭔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마저 그래서 희망인가 보다. 희망이잖아 지금 외계인들의 그 우주인들의 희망이었던 어떤 그 조력자, 도움자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 무산됐다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눠요. '내가 이런 감성을 좀 모르나? 이게 뭐지?' 하면서 최대한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따라가지 못했어요. 거기서부터 좀 멈췄거든요 제가. 그리고 갑자기 그 치타 괴물이 자기 막 이러더니 심장을 꺼내. 근데 그 심장이 약간 투명한데 안에 막 붉은색 빛, 파란색 빛 막 이런 게 막 보이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도 심장 디자인도 좀 세기말 디자인이야. 우리 옛날에 볼 마우스라고 알아요? 그 볼을 넣고 마우스를 했던 그 옛날 마우스가 있어요. 근데 그 볼 마우스가 요즘 마우스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볼 마우스 시절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게 많이 나왔는데 투명한 볼 마우스인데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그런 좀 특이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심장이 그런 디자인이야. 외계인 그 여왕의 아들이 죽은 거를 이미 얘네들이 아나 봐. 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꺼내놔 심장을. 토끼가 간을 빼놓을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몇 시간씩 있을 수 있나 봐. 이렇게 들고 서 있고 여왕이 엄청 슬퍼하다가 뭔가 결심을 합니다. 뭔가 뭘 결심한지 모르겠는데 뭔가 결심을 하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온 것 같은 우주선 함선은 떨어지다가 산에 부딪혀서 이제 산도 깨지면서 막 그 함선도 부서지고 그리고 황정민이랑 정호연이랑 그 이상한 목수 아저씨랑 활쟁이 아저씨랑 넷이서 막 고속도로를 뛰는데 정호연이 "이제 어쩌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데 황정민이 나도 모르겠다." 이래요. 근데 보고 있는 나도 나도 모르겠는데? 주인공도 모르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어떡하지?' 그래서 정호연이 달리면서 그러면 계획이 없으면 저는 아까 계획처럼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요새를 만들게요." 이래. 그래서 황정민이 뭐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러니까 정호연이 또 거기서 컨펌을 받아. 제 계획이 별로이신가요?" 그러니까 황정민이 자기 지금 육촌 동생 죽어 가지고 심란하니까 심란하다고 말 좀 걸지 말라고 짜증을 내. 그래서 정호연이 머쓱해. "뭐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호연이 머쓱해. 머쓱? 그리고 둘이 계속 다 달려. 고속도로를 계속 달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가 2만 킬로다 보니깐요. 걔네들도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속 달려. 호흡. 그리고 자막이 또 호프. 그래서 나는 '어? 어?' 하고 시계를 확인해. 저 영화 볼 때 원래 시계 안 보거든요. 이거 불빛 나는 게 에티켓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확인했어요. '어? 진짜 상영이 끝났어?' 아직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았는데 나는 그들을 못 보내는데 그들이 갑자기 떠나기 시작해. 어? 그래서 막 자막이 올라가. 그리고 막 영화관에 사람 몇 명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갑자기 막 급하게 나가려고 막 짐을 막 챙겨. '난 뭐지? 뭐지?' 하고 '나 나가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쿠키 영상 등장. 그래서 '어 뭐지?' 그 나가던 사람들도 당황해. 원래 쿠키가 한 1 분, 2분 정도에 나오잖아요. 근데 10 초도 안 돼서 갑자기 쿠키가 나와. 그러니까 뭔가 나홍진 감독님도 사람들이 급하게 나갈 거란 걸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 바로 쿠키 때려줘. 근데 그 쿠키에서 그러니까 쿠키에서 괴물들의 좀 의미심장한 뭔가가 나오면은 '이 탄이 나오나 봐. 너무 재밌겠다. 2탄 기다려야겠다.'가 있는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또 살아남은 조인성이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다, 쿠키에. 그러니까 아이씨, 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 야 호포리에 괴물이 떨어지든 말든 야 니들 마음대로 해. 진짜 진절머리 나서 "야 니들 마음대로 해 진짜. 야 난 괴물 편에 설런다. 괴물 편에 설런다. 어쩌다가 이 한국의 호포리에 도착해 가지고 아기 잃은 외계인들이 더 불쌍해. 조인성이 어디서 나뭇가지를 구해 왔어. 그래서 뭐 나무 막대를 하면서 절뚝하면서 걷는 걸로 끝납니다, 쿠키가. 그러니깐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나 이제 알겠다. 제가 사람들한테 연애 상담, 연애 고민 이런 걸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 그런 게 좀 부질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아까 호프 영화 초반에 이거 후기 남기기 전에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깐 남자 친구가 잠수 타서 '왜 잠수 탔을까.'를 궁금해하는 그 여자 친구의 심리 같았다, 내 심정이. 그래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라이브를 켰다. 왜냐면 저는 살면서 남자 친구가 잠수를 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 뭔가 '뭐지? 뭐지?' 근데 "왜 연애 상담을 받냐?" 내가 말하면서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돼. 즉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 호프는 무슨 영화지?' 근데 어쨌든 쪼끔 근데 좀 홀가분하긴 해. 왜 그렇게 끝냈는지, 왜 그렇게 잠수를 탔는지, 왜 이 외계인들이 왜 여기 불시착을 했고 지들이 마지막에 정의로운 주인공인 것 마냥 끝난단 말이에요. 표정도 당당해. 뭔가 야심찬 야망과 계획이 머릿속에 딱 든 것처럼 그 여왕 그 조르가 하면서 막 그런 표정을 지어. 마치 코폴의 사람들이 걔네들을 박해한 것처럼 이게 알 수 없는 상태로 끝났는데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나니까 홀가분하네요. 그래서 볼까요 말까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그 초반 1 시간의 그 추격전? 그거는 솔직히 잘했어요. 초반에 정말 황정민이라는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호폴이라는 게임 세상을 돌아보는 느낌으로 레벨 1 단계 퀘스트, 2 단계 퀘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도 NPC 느낌으로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적재적소에 막 아이템도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그래서 그 초반 1 시간을 위해서라도 호프는 솔직히 영화관 가서 봐야 돼요. 그 OTT로 보면요. 이 몰입감을 깨져요. 우리 그 옛날 그 매드맥스 영화들 무조건 영화관 가서 봐야 했잖아. 그 자동차 붕 하고 달려가는 그 느낌은 영화관에서밖에 못 느끼잖아. 호포리 추격전도 호포리 추격전도 그 영화관에서밖에 못 느낍니다. 근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는 이게 황정민 아저씨가 괜히 그 외계인에게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니네. 나도 자꾸 그 외계인 편에 자꾸 쓰게 돼.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고 이 한국인 50명 정도를 죽였지만 근데 과연 2 탄이 나올까요? 나홍진 감독님이 2탄 이야기를 했나요? 검색된 건 없대. 아 진짜로 DMZ 인근 마을에서 일어난 거구나. 희망과 믿음의 테마? 아 맞아. 막판에 갑자기 외계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조르 그 여자 여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게 맞는 그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거야. 제가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거 뭐였지? 어떤 사람이 의심이 될 때 그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도 잘할 것이야. 잘 지낼 것이야."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외계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희망과 믿음의 서사가 있대 이게. 차라리 매드맥스처럼 갔어야 했어요 계속.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미스터리를 심어 주니까 쪼끔 애매해졌는데, 애매해졌다기보다는 맥이 빠졌는데, 그 매드맥스 뭐야? 총알이 귀하고 기름이 귀한 그 세상. 차 하나 달리면서 사람을 구출해 내고 거기에서 '내가 희망의 땅을 가겠다.' 이 깔끔한 내용으로 달리는 영화잖아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 그 쉬는 시간에서 "총알은 사실은 뭐지 죽음의 씨앗이야." 막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서사가 깔끔하잖아. 그렇게 갔어야지 호프도. 호프도 황정민 아저씨가 한 마리 잡고 딱 있을 때 좀 쉬려고 이제 딱 의자에 앉는 순간에 갑자기 두 번째 괴물 등장. 황정민 아저씨 또 달려. 그래야지. 황정민 아저씨가 2 시간을 달렸어야지.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조인성이 투입되면은 이제 죽지도 않고 계속 돌아오는 각설이 같은 나의 육촌 동생 조인성 걔 든든. 정호연 팔다리 길어 가지고 엄청 잘 뛰고 걔도 사격 솜씨랑 의료 기술이 있어. 든든. 구성을 하나씩 하나 추가해 가지고 계속 달려 계속. 호퍼리의 그 고속도로 어차피 2만 킬로니까 달려도 문제 없거든요. 계속 달려. 그래서 끝날 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주 함선이 갑자기 격추돼서 내려와. 그래서 '와 씨 뭐지?' 이렇게 끝났으면 엄청난 영화였다. 황정민 아저씨를 계속 괴롭혔으면 됐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말했는데 또 이제 자기 직전에 호프 막 스포 영상 같은 거 막 봤는데 엄청난 거 있는 거 아니야 막. 엄청난 의미가 막 범벅여 있고 막. 왜 곡성도 그랬잖아요. 곡성도 처음에 저 한 번 봤을 때 '아쿠마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얘가 수호신이었습니다. 두둥.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그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두둥 하면서 막 그 후기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근데 또 그 재미가 쏠쏠했거든. 있지 않을까? 호프도? 뭐 예를 들어 그 총은 알고 보니까 60 년대에 생산 종료가 된 건데 호포리에 남아 있었다. 뭐 이런 거 있고 알고 보니까 호포리가 이제 정예 멤버들 고도로 훈련된 군사들만 사는 곳이어서 60, 70 넘은 할아버지들도 총을 쏘는데 어깨에 흔들림이 하나 없어. 알죠? 총 쏠 때 숨 안 쉬고 쏴야 되는 거. 호포리가 너무 의아한 마을이다. 그리고 무기가 계속 나와. 무기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막 황정민 아저씨가 막 전화하거든요. "아니 여기 사람 좀 보내 줘. 여기 진짜 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 노인네들밖에 없어." 막 이러는데 그 노인네들이 차크닥 탁 탁 해결을 한다. 고도로 이게 진화된 고령화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는 그런 거 암시가 있는 건가? AI한테 호프 결말 해석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좋은 건 너무 좋고 아쉬운 건 너무 아쉬운 문제작이래. 뭐야 세계관도 있대요? 이거 이미 사람들이 다 막 분석해서 올렸네요. 떡밥을 총정리했다.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영화에서는 늘 나오는 영화만 나와요. 깡패 아저씨 나와 가지고 주먹질하고 서로 속고 속이고 이게 돈가방인 줄 알고 열었더니 막 아무것도 없고 그런 느와르라고 하지만은 좀 한국형 느와르라고 하죠. 그런 장르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 클리셰 범벅이어도 중박은 하니까. 저도 이제 범죄와의 모시기 그런 거 꽤 봤는데 머릿속에 항상 그게 다 섞여 있어요. 이거라고요? 그거 그 영화 아니었어요? 그 영화라고요? 막 섞여 있고. 타짜가 좀 따로 있고 신세계도 좀 따로 있는데 나머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은 나홍진 감독님의 그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 않는 장르를 갖고 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기대를 했고 근데 다른 의미로 2 편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떡밥만 풀어 놓고 설명을 안 했다가 아니라 설명할 마음이 없었어 이 영화는. 이 영화는 '떡밥 풀어 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해야겠지? 히히히.' 이 느낌 아니야. 알아서들 생각하도록. 그래서 2 탄이 기대돼요. 대체 뭐야? 왜 이렇게 나 이렇게 방치하지?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내가 2 탄도 볼 거라고 생각하는 이 근자감 뭐야? 근데 난 좀 통했어. 저는 2 탄을 볼 것 같고 이 호프는
진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0분 내내, 이 현대인의 특징인데 그냥 걷기만 해도 노래를 듣거나 뭘 계속 듣잖아요. 저는 최근 지금 몇 개월 동안 팟캐스트를 엄청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상에 팟캐스트가 안 켜져 있으면 이상한 수준으로 지금 무한도전 아니면 팟캐스트를 켜 놓는데, 진짜 오랜만에 아무것도 안 듣고 진짜 그 호프만 생각하며 집에 왔어요. 그 정도의 영화예요. 자꾸 의미 부여하게 돼. 남자친구가 잠수 탄 이후에 의미 부여하게 돼. '언젠간 돌아오겠지? 돌아올 때 이유를 설명해 주겠지? 오빠 왜 연락 안 했어? 왜 인스타그램 비계했어? 왜 그랬어? 내가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고 막 친구들에게 연애 상담도 하고 있지만 이 오빠 언젠가 돌아오겠지?' 진짜로 잠수 탄 남자친구의 그 심리가 궁금해지는 느낌의 영화입니다. 진짜 계속 상상하게 돼. 이유가 뭘까? 아니 그 외계인들은 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지? 제가 그 순간 진짜 개짜치거든요. 말하지 말지. 근데 말해도 엄청나게 막 "우리가 지금 여기 호포리에 도착한 이유, 인간들에게 발사하면 안 돼." 이런 대화 내용이 아니야. 사적인 아주 개인적인 "내 아들 어디 있고 우리를 구출해 오려고 했던 그 함선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우리 어떡하지?" 막 이런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다가와. 근데 물론 그 영화에서도 계속 그 외계인의 존재를 그 인간적인 느낌을 내려고 황정민이라는 캐릭터를 계속 이용한단 말이죠. 황정민이 계속 공감하게끔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호프, 이 희망, 믿음은 어떤 캐릭터들에게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될까? 호포리 사람들한테는 희망과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호포리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괴물이 우리 마을에 막 들어오다니.' 그런 느낌이 없어. '괴물? 괴물이라고? 잘됐다. 내가 지금 벼르고 별렀는데 이 엽총 쓸 일이 없었지. 지금이야. 오늘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호포리 사람들은 이 기회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 같이 둥탕둥탕 하면서 탄창 탁탁 타타타타타타 "어딨어? 어딨어?" 막 이래. 아니 괴물을 보면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어딨냐고." 타타타타타타타. 그러니까 자식을 잃고 슬퍼해서 공격하는 외계인들이 더 인간미가 있는 코뿔이 사람들은 "내 친구가 저기 죽었어?" 그러면 애도하고 슬퍼할 시간 1 초. 바로 탄창 꺼내서 "내 친구의 복수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복수로 끝내려고 하는 호전의 그 자체. 복수의 그 자체. 지금 무서운 마을입니다. 초반에 너무 다 열심히 공격하거든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막 그러니까 도망치는 사람들도 몇 명 있긴 한데 많지 않아. 오히려 그게 이상해. 도망치는 사람은 한 2-3명 정도 그 카메라에 잡히고 대체로 다 트럭 몰고 "자 사냥 갑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지하실에 우리 숨겨 놨던 M6 M16 뭐 그런 총 다 꺼내 가지고 리볼버 이런 거 안 써. 그런 거 이 리볼버 6 개밖에 안 들어가. 탁탁탁탁탁탁 그거 6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 어디다 써. 우리는 무조건 따발총. 그래서 탄창 넣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 그런 녀석들 '내가 언젠가 쓰고 싶었는데 이때밖에 없었다.' 그 느낌으로 진짜 마을 주민들이. 진짜 정말 신기한 마을이고요 호프리가. 오히려 좀 그 감성적 측면은 외계인들 눈빛으로 쪼끔 더 많이 이야기를 한 영화입니다. 막 이 마을 사람들은 마치 내일이 오면은 다른 지역에서 구조 그 원조 요청이 올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오면은 우리들이 한 건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다른 마을 사람들 다른 지역이 그 한 건을 가져갈까 봐 마치 오늘 안에 쇼부로 봐야 되는 사람들처럼 급하게 오늘 안에 다 끝내려고 막 달려가요 진짜. 호포리가 무섭습니다. 호포리 실존하는 지역입니까 이거? 야 이야기하면 할수록 호포리가 무섭네. 있네 진짜로? 이거 전라남도잖아. 리가 아닌가 보다. 동이야? 호포항이라는 데는 실제로 없나 봐요. 호프 나무위키 좀 읽겠습니다. SF, 액션, 스릴러, 크리처. 크리처물이구나 이거. 카메론 브리튼, 테일러 러셀. 왜 이런 외국인들이 있지? 진짜? 뭐야. 외국인들도 나왔었다고? 이거 칸 영화제에서는 어땠대요 반응? 아시는 분 있어요? 칸 영화제 알죠? 그 인도처럼
인도는 원래 그 영화 중간에 춤 나오면 다 같이 댄스 파티 벌리잖아요. 근데 칸도 중간에 뭐 괜찮으면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영화 도중에 박수 친다던데. 아 외국인들이 외계인이에요? 야 벌써 나무 위키가 엄청 길어졌어. 이거 읽는데 2~3 시간 걸릴 것 같아. 미회소 떡밥들이 있대요. 이것 좀 읽어 보자. 아 그 애기 외계인 죽인 사람이 자 그 외계인 막 보여주면서 엄청 신나는 목소리로 "아 이거 서울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거 갖다 팔면은 80억 받는다는데 진짜예요?" 막 이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떡밥이 없다. 서울 사람들이 80에 산다고 언급했는데 이 사체를 누군가에게 이미 보여줬고 감정까지 받았다는 뜻. 맞지. 아 냉동 보관한 이유는 이게 이제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갑자기 좀 재밌어진다. 좀 재밌어지는데요. 이게 첫 번째, 외계인 사체 매입가 그 80만 원을 언급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지원 병력은 어디에 있는가. 계속 이 호포항에 지원 병력을 보내 달라고 황정민 아저씨가 계속 연락하는데 "아유 뭐 지금 산불이 나서요. 뭐 있어서요." 인력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심지어 이상한 게요. 저도 그 계속 지뢰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어렴풋이 'DMZ 근방인가?'라고 생각했는데 DMZ 근방이면은 사람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 많아요. 제가 심지어 강원도 홍천에 살았을 때도 물론 거기는 이제 사단이 큰 게 있긴 하지만 11 사단이. 근데 진짜 군인이 엄청 많은 동네란 말이에요. 뭐 양구급은 아니지만. 치면은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없네? DMZ 인근이라는 것도 그냥 미해소 떡밥이래요.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래. 그냥 당연히 DMZ 인근 아니야? 함선이 추락한 이유도 미해소 떡밥이다. 성경적 해석이 있대. 저 이런 거 좋아하죠. 이런 기독교를 좋아한다. 기독교도 좋은데 저는 그런 종교적인 해석이 가미된 그런 게 좀 추가되어 있는 내용도 좀 재밌어 하거든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쿠얼이 여호와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독의 인터뷰가 있다고? 쿠얼이 뭐냐면 파란 색깔 외계인이 "쿠얼의 함선이 추락했어." 막 이러거든요. 마치 나의 우리들의 희망,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그 "추락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쿠얼이 여호와의 그런 개념 그냥 절대신이라고 하나요? 그런 개념인가 봐. 뭐야 얘네들 다 이름이 있네? 칼리, 바미기르, 마베이오. 근데 여기 미에서 떡밥들이 그렇게 막 엄청난 떡밥은 아닌데 2 탄을 기다릴 만한 떡밥들은 아닌데? 근데 난 그거 궁금하긴 하다. 여기 안 적혀 있는지 적혀 있는지는 제가 제대로 안 읽었는데 그 해수리 할아버지인가가 그 막 링겔이 꽂혀 있는데 그 링겔도 막 피가 역류됐는데 정호연이 그거 링겔 안 갈아 주거든요. 그 피 역류되는 거 저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피 역류되면 안 돼. 왜냐면은 피가 역류됐다는 게 피가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링겔에 있는 그 약을 투약하려고 링겔을 꽂은 건데 피가 거꾸로 나온다는 건 지금 뭐 약이 안 들어가고 피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그거 문제 있는 건데 해솔이 할아버지 그 링겔에 피가 계속 역류해서 올라가고 있었다고. 근데 해솔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그 숲속에서 본 괴물 3 마리 곰이랑 싸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의 상상력? 우리 당군 신화가 곰으로 시작하는 거 알죠? 그게 그거라며 원래 그 호랑이랑 곰이 사람 되려고 동굴에서 마늘이랑 쑥 먹다가 호랑이가 "퇴!"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단순 설화? 그냥 민간 설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설화? 그냥 당군 신화의 그런 재미적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곰을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맞짱을 떴는데 그 호랑이 애들이 이제 패배를 해서 곰 부족이 승리를 해서 그 곰 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섞은 게 그 이제 곰이 인간이 돼서 웅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외계인이랑 하필 동굴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 동굴에 뭐 곰이랑 외계인이랑 싸웠다 해 가지고 나는 이거 약간 좀 그 단군 신화를 쪼끔 모티브로 한 뭔가 좀 재밌는 요소인가 했는데 그냥 아무도 곰 얘기를 안 하네. 아무도 곰 얘기를 안 해. 해설이 할아버지 배우분이 이명식 그분이에요? 아니 연기를 너무 잘해. 그냥 혼자서 그 의자에 앉아 가지고 썰을 푸는데 내가 그 장면이 눈에 보여 갑자기. 그 사람은 썰로 푸는데 진짜 말을 너무 연기를 잘해. 옛날에 엄청 그
맨프롬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냥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재현 영상 하나도 없이 그 극을 이끌어가는 영화인데 약간 그 느낌이었어. 진짜 너무 말을 잘해. 근데 이명신 아저씨가 본 괴물은 머리 긴 애들 4 마리였는데 너무 좀 어? 이거 좀 무서운데요?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거 좀 해석 좀 해 주세요, 나홍진 감독님. 머리 긴 애들 3 마리를 봤다니까? 그래서 3 마리인데 손가락은 왜 4 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난 이게 너무 수상했는데 머리 긴 것까지 생각을 못 했네. 머리를 다 잘랐어 그럼? "야 인간한테 들켰어. 야 밀어." 그 정도인 건가 걔네들의 변장은? 밀면 몰라. 눈, 코, 입은 똑같아도 머리를 밀으면 몰라 애들은. 약간 그런 개념이야? 저는 일단 그 곰도 진짜 이상했거든요. 곰을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는데 곰 얘기가 없고 이 대사들 진짜 좀 기괴한 대사들이 좀 많다.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여기 근데 여기 호포리는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야 이미. 이미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네.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돼. 그리고 우주선 내부 인테리어 너무 구려요. 실평수가 잘 안 빠졌어. 너무 비효율적으로 평수를 구성해 놨어. 아니 그렇게 동그란 구체로 우주선을 만들 정도면 아니 우리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너무 질투할 만한 기술력 아니야? 근데 내부 안에 평수를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뽑았지? 그리고 앉아서 조종할 정도면 꼭 그렇게까지 싸워야 돼? 난 진짜 그 싸우는 그 격투 방식은 너무 1차원적인 격투 방식을 선호하는 괴물들이 고차원의 동그란 구체 우주선을 만들고 그 안을 조종한다? 근데 심지어 그것도 의자에 앉아서 조종하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의자에 앉아서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하는 건 너무 대한항공 스타일 아니야? 우주선 재질도 너무 깡깡. 그 고철상에 가면은 그 200원 300원도 안 나와요. 어? 고철값도 얼마 안 나오는 그 알죠? 철 함량이 너무 낮아 가지고 고철상은 그 무게로 그 값이거든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아쉬운 소리만 나오긴 하는데 아쉬운 소리 하려고 라이브를 킨 거긴 해요. 왜냐면 그 초반에 1 시간의 그 흡입력은 와 너무 재밌고 저 진짜 이거 이 맛에 영화 보러 오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일도 별로 없고 제가 원래도 영화를 좀 자주 보는 편이 아니라서 딱히 없는데 초반에 그 1 시간 액션씬이 너무 좋아서 그 추격물이 '와 이것 때문에 진짜 영화를 오지.' 이 생각했거든요. 진짜 좀 신났었거든요. 2 회차 당연히 해야지. 등장인물 좀 보자. 범석이었구나. 황정민 이름이 고성기 이제 조인성이거든요.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 봐서 안 건데 조인성이 그 마치 자기 형한테는 그 육촌 형한테는 "이거 이 소 호랑이가 한 것 같다."고. 근데 호랑이가 했다고 하기에는 발톱이 엄청 컸지만 이 소 죽이는 호랑이 같다고. 우리가 그 숲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그 숲에 들어가는데 그 우주선을 발견했을 때 조인성이 나무 이렇게 딱 등지면서 이렇게 총 이렇게 막 하면서 "맞지? 내 말 맞지? 야 저 돈 된다니까." 막 이런 대사 치거든요. 이런 대사를 쳐요. 그러고 보니까 조인성은 그 우주선 그런 좀 알 수 없는 뭔가가 그 숲에 떨어진 걸 알고 있었네. 그렇지. 그 대사가 있었어. "내 말 맞지? 저 돈 된다니까." 막 이런 대사를 쳤다니?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녀석이지? 성기의 최종 학력은 중졸입니다. 30대 초중반의 연령이라고 합니다. 30대 초중반이구나. 그럼 진짜 청년이 많네. 이 영화가 이렇다니깐요. 난 분명 봤어. 나 진짜 열중해서 봤어. 그리고 제가 원래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영화 보면 거의 까먹거든요. 근데 파면 팔수록 나오네 이 녀석. 진짜로 잠수탄 전 남친의 그 행적을 따라가는 그 느낌이 들어서 너무 소름 끼쳐. 그래 소를 뜯어먹지도 않고. 근데 진짜 의아해요. 말은 냅두고 소를 죽인 게 너무 의아해요.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요. 말이 나중에 육이 되거든요, 중간에. 조인성이 이제 그 경차차로 갈아타면서. 근데 그 말은 그냥 사라져, 그렇게. 그 외계인들은 소만 죽여. 근데 약간 그런 건가? 지금 이 나무위키에서 좀 성경적 요소를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보통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건 알고 있는데 소도 제물로 바치지 않아요? 근데 말은 제물로 잘 안 바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성경적 의미 이게 성경의 의미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식견이 굉장히 짧은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제물 바치는 그 행위를 이제 종식시켰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제물을 바치는 게 그 뉘우침, 내 죄를 대신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걸 했다 뭐 그런 걸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의미면 소도 제물로 그런 의미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소는 미친 듯이 죽여 이 외계인들이. 근데 말은 살려놔. 뭐 그냥 제 아무 말 추리입니다. 정말 범인은 이해하지 못할 나홍진의 깊은 뜻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홍진나가 곡성에서 너무 많이 넣어 놨어요 그런 걸.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막 했던 것들도 너무 좀 뻔해도 잘 넣는 감독이셨어 가지고 호프도 솔직히 좀 기대하는 거죠 사실. 그 마치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 나오면 살인의 추억급으로 해석할 요소가 많은 상징들을 넣지 않았을까 하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기생충도 엄청 즐거워했고 이 한국인들은 나도 그렇지만 나도 한국인이니까 이런 걸 좀 즐기는 것 같아. 대화거리를 즐기는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사실 브이로그 영상 하나 편집한 게 있고 또 그냥 팟캐스트를 도전해 보고 싶어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 둘 다 1 시간이 넘는데 둘 다 안 올릴 거긴 한데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제 진행했던 영상에서도 했던 말이긴 한데 사람들이 남혐, 여혐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 갈라치기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제는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월감도 있고 '난 쟤보다 나아. 그러니까 나 사랑해 줘.' 이 개념으로 혐오를 한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쪼끔 더 괜찮아 보이고 내가 괜찮아 보이면 사랑받겠지. 그래서 혐오한다. 인터넷 세상은 제가 잠깐만 놓쳐도 다양한 걸로 서로를 혐오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사랑받기 위해서 혐오하는데 또 이제는 플러스로 '외로워서 나랑 대화해 줘라고 라는 개념으로 혐오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너무 좀 관대하게 보는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좀 이야깃거리가 생기는 영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것 같아. 내가 마치 라이브를 킨 것처럼. 편집해 놓은 영상들은 안 올릴 거고 최근에 친구들과 만나서 놀았던 것들을 좀 편집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그거 편집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아니 홍진나, 호프를 보겠습니다. 선언. 야근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야근하는 날인데 근데 제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홍진나 대화를 하고 있죠. 정호연 역할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래. 근데 토박인데 해솔이 할아버지가 몰라?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거 좀 너무 궁금하다. 해솔이 할아버지는 다 아는데 해솔이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걔가 말했어? 그럼 맞아." 이렇게 말하는데 정호연을 계속 까먹어. 몰라. 그런데 한국 관객들에게는 문어체 대사가 몰입을 방해한다는 방해도 있다. 다른 인물들의 대사는 씨발로 대표되는 욕설과 구어체 대사가 대부분인 반면에 임성애, 그러니까 정호연만 대사가 혼자 따로 노는 대사라서 아 대사만 혼자 따로 노듯이 소설이나 연극 대사를 낭독하는 듯한 어색한 대사라서 극중 전반의 분위기를 깬다는 것. 그러긴 해. 그러긴 해. 굉장히 대사가 좀 정호연은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 이렇게 FM 스타일이지?' 하는데 나는 근데 그게 좀 거슬리진 않았어. 왜냐 그런 걸 충실히 하는 녀석 같았어. 원래 여자한텐 녀석이란 표현은 안 하는데 진짜 녀석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캐릭터 같았는데 딱 그 상하 계급 딱 위계 질서 확실하게 딱딱딱 지키고 내려진 임무 충실히 수행하고 그러니까 계속 보고하듯이 말투화하게 되고 근데 불편한 사람도 있었구나. 호프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해석할 여지를 떠나서 해석을 하라고 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냥 진짜로 잠수탄 전남친 느낌이 난다니까 이 영화 자체가. 그래서 내가 자꾸 생각하게 돼. '무슨 의미였을까? 그 사람의 그 의미는 뭐였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막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게 돼. 근데 물론 이건 제 성격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좀 재밌긴 했네요. 혼자 생각할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뭐지? 이 먹먹함은 뭐지? 이 심장에 구멍 난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맞았고 초반 1 시간을 위한 그 추격, 위한 그 영화관 나들이는 추천드립니다. 요즘 볼 영화도 없고 그냥 '욕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 해도 호프는 또 그 욕하기 또 좋은 요소들이 많잖아. 슬프지만 인정해야지. 완성도가 높냐라고 하면은 모르겠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오락 영화처럼 그냥 마냥 즐기기만 한다면 그냥 진짜 즐겨도 되는 영화긴 해요. 극 중 캐릭터들이 내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 똑같은 대사를 읊어 주거든요. "이제부터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캐릭터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대사를 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묘하게 이게 B급이라면 대놓고 B급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B급이라면 즐거운 영화예요 진짜. 곡성이나 뭐 살인의 추억급으로의 뭔가 뭐 메타포가 섞여 있느니 뭐니 막 그런 걸로까지 생각하면은 좀 물론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B급이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은 또 좋아. 응.